12주차 이강입니다. 지금 우리 샘플링 검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샘플링 검사가 이 통계학이 많이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세부적인 거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용어들이나 뭐 기본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샘플링 검사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제 샘플링 계획이 만들어졌다 그럽시다. 샘플링 계획이라는 게 이제 샘플을 뽑을 때 몇 개를 뽑을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함된 불량품 수가 몇 개 이하면 합격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게 결정됐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그 한번 결정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 지속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로트가 합격이 계속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 자체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샘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자체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예를 들면 로또가 계속 불합격이 돼요.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검사 수준을 좀 높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지금 오늘 보게 될 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리터리 스탠다드 105E, 뭐 ANSI, ASQC, Z1.4, 뭐 ISO 2859, KSA 3109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거의 유사한 것들이에요. 유사한 것들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거는 ANSI ASQZ 1.4라는 겁니다. 이 샘플링 계획인데 이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작은 밀리터리 스탠다드 미국의 밀리터리 스탠다드 105E라는 게 이제 그 샘플링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AQL만을 고려한 샘플링 방식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105E가 없어지고 이게 ANSI ASQZ 1.4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요. 쭉 진화 과정을 보면요. 1963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밀리터리 스탠다드 105D라는 거를 이제 샘플링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요걸 참고로 해갖고 1971년에 ANSI는 뭐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군요. 미국 표준협회가 되겠죠. 거기서 ANSI ASQZ 1.4라는 거하고 ANSI ASQZ 1.9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유사하게 ISO에서도 ISO 2859를 개발을 했고요. 1989년도에 밀리터리 스탠다드 105E가 이제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걸 KSA 3109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이제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밀리터리 스탠다드 105E를 1995년도에 이제 취소하고, 요거 대신에 ANSI ASQZ 1.4를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거는 ANSI ASQZ 1.4라는 겁니다. 이 샘플링 계획에 의하면은 세 가지 샘플링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샘플링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정상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강화 계획이 있고 완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강화시켰다가 완화시켰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환 규칙이 있는데요. 정상에서 완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10개의 로트가 합격되는 경우. 그러니까 로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합격이 되니까 이거 좀 완화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정상에서 강화로 전환되는 경우는 연속적인 5개의 루트 중에서 2개가 불합격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완화에서 정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하나의 루트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 강화에서 정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5개의 연속적인 루트가 합격하는 경우, 강화에서 검사 포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5개의 연속적인 루트가 강화 검사로 지속되는 경우. 이런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이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이제 정상 샘플링 계획부터고 품질이 악화되면 이제 강화 샘플링 계획으로 전환이 되는데 강화가 된다는 의미는 로트 수용 기준이 이제 강화된다는 거고요. 만일 공급자의 품질 수준이 아주 좋을 경우에는 정상에서 완화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 의미는 샘플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강화나 완화로 전환되더라도 전환 규칙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정상으로 다시 전환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용하는 샘플 크기하고 허용 불량품 수 결정하는 방법,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는 AQL만 이용합니다. 단계 1에서는 AQL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 2에서는 이제 검사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 수준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검사 수준에서는 3가지가 있고요. 특수한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 수준 2가 정상적인 수준이고요. 검사 수준 1은 검사 수준 2에 비해서 40%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완화된 수준이죠. 검사 수준 3의 경우에는 검사 수준 2에 비해서 160%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샘플의 크기가 작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S1, S2, S3, S4가 이용되는데 이게 이제 특수한 경우죠. 일반적인 검사 수준은 주로 비파괴 검사에서 이용되고 특수한 검사 수준은 파괴 검사의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말씀드렸다시피 파괴 검사라는 거는 이게 검사를 하면 그 대상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단계 3에서는 로트 크기를 결정하는 거고, 단계 4에서는 단계 2와 3에서 결정된 검사 수준과 로트 크기를 고려해서 표에서 샘플 크기를 나타내는 알파벳 문자를 찾고요. 그 다음에 단계 5는 샘플링 형태와 샘플링 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샘플링 형태는 싱글, 더블, 멀티플 중에서 선택하고 샘플링 계획은 정상, 강화, 완화 샘플링 계획 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작점에서 정상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단계 6에서는 단계 5에 결정된 샘플링 형태와 샘플링 계획에 부합하는 테이블을 찾아서 단계 4에서 결정된 문자와 단계 1에서 결정된 AQL을 이용하여 샘플의 크기와 허용 불량품 수를 찾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N하고 C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이렇게 지금 6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로트 크기는 4000, AQL은 2.5%, 일반 검사 수준 2를 이용하고 싱글 샘플링 방식, 정상 샘플링 방식을 이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 13-2에서 로트 크기는 4000, 일반 검사 수준 2에 해당하는 문자 이걸 찾습니다. 그래서 로트 크기가 여기 쭉 있는데 from to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4000이 포함된 걸 찾습니다. 그러면 3201부터 1000 사이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그 줄을 쭉 따라가서 일반 제너럴에 2에 해당되는 게 보면은 L이죠. 그걸 이제 여기서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 그죠? 그게 여기서 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싱글 샘플링 방식 정상 샘플링 계획에 해당하는 표 13-3에서 문자 문자 L하고 AQL이 2.5%인 경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가면은 L하고 그 다음에 2.5%인 경우 그것이 만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 샘플 크기는 200이고 허용 불량품 수가 10이고요. 불량품 수가 11개로부터는 로트가 불합격 때문에 알 수가 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여기가 샘플 크기고요. 그 다음에 10개 이하면 합격이고 11개부터는 이제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본 게 ANSI ASQZ 1.4 그 방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본 겁니다. 사실 이 샘플링 계획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우리가 살펴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게 이제 속성 데이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이제 그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지 루미그는 AOQL 그거를 이용한 검사 방식을 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LTPD를 이용한 그런 검사 방식도 있어요. 아까 그 ANSI ASQG 1.4는 그죠? AQL만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지로미그는 또 LTPD를 이용한 검사 방식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검사 방식 선정하는 게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한 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은 조금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실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세부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그냥 개념들,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이걸 소개해드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장은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